요 공장 변경에 대해서 혹시 특별한 의견? 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예, 그럼 제가 오늘 구두로 허가하고, 예, 요거는 뭐 공장 변경에 대해서는 변호인 특별한 의견 없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고, 첨부한 확장 증명하고 그러면 대법원 판결은 뭐 이릉은 증거로 해놓겠습니다. 예, 이게 몇 조증이냐? 126. 예, 126, 127. 그렇게 그러면 확정 증명을 126으로 하고, 그다음에 대법원 판결을 127로 해가지고 제출하고, 뭐 이것도 특별한 증거 의견은 없으시죠? 예, 예, 이건 동의하고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검찰부터 한 30분 법에 내에서 뭐 최종 변론 그럼 먼저 시작하실까요? 예. 예,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위증 사건과 관련하여 원심 판결의 당부와 특별검사의 최종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공소 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25년 11월 19일경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한덕수로부터 건의를 받기 전부터 추가 국무위원을 소집하여 국무회의를 거친 후 비상계엄을 선포할 계획이었다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심은 국무위원 추가 소집 계획에 대한 사실을 오인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실과 의견 판단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 바 원심 판단의 부당성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피고인에게는 국무회의 개최 및 이를 위한 국무위원 추가 소집 계획이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항소 이유서, 성명 의견서 등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이 최종 의견 과정에서는 CCTV 영상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덕수가 2024년 12월 3일 20시 45분경 대통령 집무실에 입실하여 있었던 이 원심의 표현에 따르면 집무실 회동 시 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피고인 측은 한덕수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실 한덕수는 모든 진술 과정에서 이 처음 집무실 입실 시에 국무회의를 건의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 피고인의 별건 내란 우두머리 등 사건 판결에서도 한덕수가 처음 입실하였을 때 피고인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여 이에 피고인이 추가 국무위원을 소집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덕수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사건에서도 이 한덕수의 건의로 인해 국무회의 심의 계획이 없던 피고인이 추가 국무위원을 소집하였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21시 11분경 재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시 10분경에 8시 멤버들이 집무실 회동을 마치고 대접견실로 나온 후 김정환은 21시 11분경 이 집무실에 들어가 피고인이 불러주는 추가 소집 국무위원 명단을 받아 적고 13분경 퇴실하여 비서실에 있던 강희구에게 그 명단을 전달하였습니다. 21시 13분경 영상 재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이 추가 소집 국무위원 명단을 받아 적고 나간 후 김용현은 곧바로 대접견실에 있던 한덕수에 다가가 손가락 살을 펼치며 국무회의 의사정족수를 논의하였습니다. 한덕수의 건의로 인해 추가 국무위원을 소집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 추가 소집 지시를 하자마자 이렇게 한덕수에게 다가가 그 정족수를 논의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1시 14분경에 강희구가 조규용 전 복지부 장관에게 첫 추가 국무위원 소집 연락을 하였습니다. 대접견실 21시 25분경 영상을 보겠습니다. 이때는 그 한덕수가 29분경에 두 번째로 집무실에 들어가기 전 한 2, 3분 전의 상황입니다. 피고인이 이렇게 와이셔츠 차림으로 대접견실에 나와서 약 1분 40초 동안 손짓을 하며 8시 멤버들에게 무슨 말을 합니다. 이후 한덕수는 피고인이 비상계엄을 서둘러 선포할까봐 집무실에 들어가서 건의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볼 때 피고인은 이 당시에
예정된 22시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했던 것입니다. 예, 대접견실 21시 29분경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제 한덕수가 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함께 집무실에 들어가려다가 이제 결과적으로는 혼자 입실하게 되는 모습입니다. 이에 대해 한덕수는 피고인이 비상계엄을 서둘러 선포할까봐 걱정이 되어서 이렇게 다시 집무실에 들어가 국무위원들의 말을 들어보시라는 건의를 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리고 한덕수는 21시 35분경 피고인과의 독대를 마치고 나와서 21시 37분에 송미령 농림축산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도 당시의 분위기가 계엄 선포를 좀 빨리 하려는 것 같았다. 그래서 국무위원들이 늦어지면 선포가 그냥 되어버릴 것 같아서 연락을 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 즉 처음부터 국무회의 개최 계획이 없었던 피고인이 추가 소집 국무위원을 기다리지 않고 비상계엄을 선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한덕수가 이렇게 재차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는 건의도 하고 직접 송미령에게 연락해서 빨리 오라고 재촉을 하였던 것입니다. 예, 복도 21시 56분경 영상을 보겠습니다. 예, 피고인은 21시 56분경 이제 비상계엄 예정 선포 시각이 다가오자 자켓과 넥타이를 착용한 차림으로 김용현, 김정환과 함께 복도를 통해 이동하려다가 이렇게 김정환과 이야기를 하고 다시 집무실로 되돌아갑니다. 이 김용현과 김정환은 피고인이 실제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 브리핑룸으로 이동할 때 직접 피고인을 수행했던 사람들로 피고인은 한덕수의 건의로 인해 국무회의를 하기로는 하였으나 이때 추가 국무위원이 아무도 도착하지 않자 그대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제 바로 영상을 이어서 보면 21시 57분에 최상목 전 행안부 장관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데요. 피고인은 최상목이 도착하였다는 말을 듣고 집무실로 돌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최상목 장관은 이렇게 대접견실에 방문하거나 대기하지 않고 피고인이 있는 집무실로 바로 안내를 받아서 들어갑니다. 22시 4분 55초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이 22시 5분경 상황을 보면 피고인이 추가 국무위원을 기다리지 않고 국무회의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했던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네. 예. 이때는 이전 상황과 달리 김용환과 김정환이 대접견실 주출입문을 열어놓고 지금 피고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발언을 마친 후에 이 엘리베이터가 있는 복도 쪽 주출입문으로 나가 브리핑룸으로 이동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22시 05분 영상 이어서 보겠습니다. 네, 이제 피고인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러 나가려고 하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손을 흔들며 안 된다는 표현을 하는 장면입니다. 예, 이 장면이 지금 박성재 장관이 손을 흔드는 장면이고요. 피고인이 추가 소집 국무위원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박성재 등의 사람이 피고인을 말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박성재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사건에서도 모두 인정이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국무회의 없이 22시경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했던 것이고 집무실 해동 시 한덕수의 건의를 듣고 추가 국무위원을 소집하긴 하였으나 여전히 국무회의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22시 16분경 오영주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도착한 이후의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김용현이 강희구에게 문서를 전달하는 모습인데요. 김용현은 오영주의 도착 후에야 이 강희구에게 비상계엄 선포문을 주며 10부 정도 복사해 올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김용현은 피고인이 원래부터 추가 국무위원을 소집해서 국무회의를 하자는 지침을 주었다고 진술하나 막상 국무회의를 위해 준비된 문서는 아무것도 없었고 국무위원들에게 교부될 선포문조차 이 오영주의 도착 이후에야 복사가 된 것입니다. 22시 18분 상황입니다. 이제 김용현은 강희구가 복사해온 문건을 이상민, 송미령, 한덕수 등에게 나눠주다가 피고인이 말을 마치고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이제 일어나자 이 문건을 다 교부하지도 않고 그대로 피고인을 따라 대접견실을 나가버렸습니다. 즉 피고인은 국무회의 개최 계획이 없던 상태에서 22시에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하였으나 한덕수의 건의, 박성재의 만류 등에 의해 계속 기다리게 되었던 것이고 결국 오영주의 도착으로 의사 정족수가 충족되자 이 선포문을 교부하는 것조차 기다리지 못하고 바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러 가버린 것입니다. 이 모든 정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국무회의 개최와 이를 위한 추가 국무위원 소집 계획이 없다가 한덕수의 건의를 받고 나서야 추가 국무위원 소집을 진행한 것임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피고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입니다. 원심은 피고인이 1차, 2차로 국무위원을 소집하여 진행한 회의를 주관적으로 국무회의라고 평가하여 판단한 것이므로 위증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판단은 애초에 잘못된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에게는 처음부터 추가 국무위원 소집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사실 오인을 기반으로 한 원심의 법리 판단도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증언은 한덕수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에 필요한 국무위원을 불러 국무회의를 개최할 계획이 있었다. 즉 과거의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진술이고 이런 계획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앞서 보았듯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므로 위증죄가 성립합니다. 이와 같이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 바 원심 판결을 파기하시고 피고인에게 유죄의 선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지금 내란 우두머리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이적죄 등으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아 항소심 진행 중에 있고 최근 특수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7년이 확정되기도 하였습니다. 형벌의 목적과 형 집행의 실효성 등을 고려할 때 현재 피고인에게 실효적인 처벌은 벌금형의 집행이라고 판단되는 바 특별검사는 항소심에서는 벌금형을 구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시고 벌금 1,000만 원 및 간암명령을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특별검사의 최종 의견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검사 측 최종 의견은 들었고 다음에 변호인 측 최종 변론 뭐 혹시 준비해 오신 게 따로 있으신가요? 네, 화상기 통해서 예.